본 내용은 투자 판단 참고용이며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이 엄청난 목표가 이야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과연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그저 기분 좋은 상상일지 그 속을 샅샅이 들여다보죠. 아마 이런 헤드라인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김장렬 본부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건 그야말로 기분 좋은 상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꿈 같은 이야기를 현실로 만들려면 도대체 어떤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면 먼저 그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목표가를 찍어내는 애널리스트들의 머릿속부터 들여다봐야겠죠. 그들의 논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함께 따라가 보시죠. 외국계랑 국내 증권사는 스타일이 아주 다릅니다. 외국계는 굉장히 빨라요. 공격적으로 리포트를 내고 또 수정하죠. 반면에 국내는 상대적으로 좀 더 신중하고 거쳐야 할 내부 프로세스도 많고요. 이 슬라이드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시장의 관점이 얼마나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불과 작년 9월에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 목표가를 54만 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150만 원 이상으로 훌쩍 뛰어넘었죠. 이 변덕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모든 낙관론의 중심에는 딱 하나,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들마다 예측치가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대해 어떤 곳은 170조 원을, 다른 곳은 무려 250조 원까지 부르고 있죠. 바로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가장 부수적인 전망과 가장 공격적인 전망 사이에 벌어진 틈이 무려 80조 원입니다. 80조 원. 이게 바로 누구는 10만 원대를, 누구는 30만 원을 외치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인 셈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PER은요, 이 회사가 1원을 벌 때 우리가 주가로 얼마를 쳐주냐 이거거든요. PER이 높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겠죠? 김장렬 본부장의 지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미래에 돈을 엄청나게 벌 거다라고 예측하면서 정작 주가 평가는 역사상 가장 짜게 해주는 거죠. 이건 마치 전교 1등 할 거라고 잔뜩 기대해놓고 용돈은 꼴찌 수준으로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신호죠.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단순히 예상 실적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저 30만 원이라는 꿈의 숫자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근본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재평가할 이유, 즉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이 시장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그동안 실적의 발목을 잡아왔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탑 생산 사업에서 확실한 흑자를 내는 겁니다. 일부 리포트에서는 빠르면 올 4분기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차세대 고대역풍 메모리인 HBM4E에서 명확한 기술적 우위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시장의 인식을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단번에 바꿀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파운드리 사업이 없는 SK하이닉스는 어떨까요? 리레이팅 경로는 삼성전자와는 좀 다릅니다. 여기는 아주 큰 금융시장 이벤트가 필요해요. ADR, 미국 주식 예탁증서라고 하죠. 간단히 말해서 외국 기업의 주식을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증서인데요. 이걸 통하면 거대한 미국의 기관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 SK하이닉스가 미국이라는 더 큰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다면 과거에 TSMC가 보여줬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레벨의 선수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몸값이 달라지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시장의 리스크, 그리고 때로는 정말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볼까요? 가장 큰 외부 리스크는 역시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설비 투자, 즉 캐펙스가 둔화될 가능성입니다. 현재 이 AI발 수요라는 게 전적으로 그들의 막대한 투자에서 비롯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식시장에는 이런 흐름이 꼭 나타나죠.
대장주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잠시 숨을 고르면 그 돈이 싹 빠져나와서 훨씬 더 변동성이 큰 중소형 부품주, 즉 소부장 종목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겁니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시장의 출렁임을 키우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투자자들이 매일 겪는 역설 아닐까요?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부자가 될 것 같은데 막상 내 계좌를 열어보면 주가의 움직임이 마치 사춘기 아들 녀석 마음처럼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뭘까요? 중요한 건 정확한 가격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을 점검할 나만의 명확한 전략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3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구체적인 촉매들, 그 리레이팅의 조건들이 실제로 진전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 정말 흑자냈나? HBM4의 기술, 경쟁사를 압도한다는 뉴스가 나왔나? SK 하이닉스 ADR 발행한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나? 숫자가 아니라 바로 이런 팩트 체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희망 섞인 투기와 전략적인 투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테니까요.